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봐주시니까 제가 감사한 거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있잖아요. 무슨 영상에서 소개하긴 했는데 고등학교 출결 이런 건 상관없거든요.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도 병원 갔다 오신 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 좋은데 요 얘기는 이제 면접 때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면접 때도 안 물어볼 확률 높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면 위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 괜찮아졌다. 그래서 병원 좀 갔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전공을 비공개해달라고 하셔서 학교까지 그냥 다 날렸거든요. 좋은 학교 나오셨습니다. 좀 회사에서도 선호하는 학교. 근데 그 지역에서 다니셨을 것 같거든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신 거는 아닌데 그래도 놀지는 않고 공부를 하셨고 학점도 괜찮은 편이고 22년 2월 졸업 26살, 27살 반수 군대 휴학. 이때는 뭘 하셨을까요? 저혈증도 뭐 전공 관련된 거 하나 지어달라고 하셔서 지었고요. 산업안전,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지게차 운전 기능사, 전산운용 건축제도 기능사. 산업기사 하나 더 있으시고요. 요거는 왜 기능사일까요? 산업기사 안 따시고 산업기사가 어쨌든 2개 기능사 3개 가지고 계시고 기아자동차 산학 인턴 7개월 하셨고 중소기업 2개월 지금은 인테리어 회사 다니고 계시고 교내 동아리 및 수상 경험 있고 토익 영어 점수 없고 대외 활동 봉사활동 없고 여기서 폴리텍을 다시 입학하시려는지를 좀 알아봐야겠네요. 그잖아요 지금. 근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폴리텍 입학을. 왜냐면은 학교를 괜찮은데 많이 빠지는 학점이 아닌데 굳이 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필요하시면 이제 그쪽 자격증을 좀 취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선택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가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와본 학교보다 더 안 좋은 를 한 번 더 나온다고 나아질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요거 일단은 여기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거고요. 요거는 맞는 거고.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신입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 중고 신입은 왜 항상 얘기하는데 경력을 쌓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는데 경력이 왜 필요해요? 제가 되묻고 싶거든요. 이런 거는. 물론 지금 또 이제 뒤에 보면 본인의 상황이 나오겠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게 목표면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좀 다시 생각해 보셔라.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산학 인턴을 하셨고 이렇게 나고 돈을 만들면 좋을 줄 알았으나 컴백 옆에 서서 단순 반복만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본인하고는 안 맞았을 수 있죠. 그래도 글쎄요. 그 현대기아 차 하면 단순 반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공부도 하고 현장에서 배울 것들 이게 뭐 정유사는 꾸준히 공부한다 하는 사람만 해요. 현장에서 배울 것들 배우죠. 매년 한다 성장한다라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라인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거랑 전 공장에서 오퍼레이팅을 하는 거는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고 1년 차나 하는 애들 하면 성장 없어 보였고 성장이라는 말이 계속 걸리네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 그리고 잘 생각했죠. 정규직만 되어보자. 근데 정규직을 못 하셨네요. 근데 이런 걸 이때 하셨으면은 아마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사실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뭐 회의감을 느낄 건 인생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계속 다가옵니다. 저도 매 순간 맞이하고 있고 지금은 이게 가장 큰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사실 지나고 나면 졸업하고 놀고 게임하고 운동 실급여 잘하셨고요. 취업해야겠다. 적성에 맞았으니 정규직을 해야겠다. 적성을 잘 맞고 재미있었습니다. 직장이 좋지 않다. 대기업 입사를 해야겠다. 정비직에 동기가 있으니 2달밖에 안 하셨는데 뭐 2달 하면서 적성을 그렇게 맞을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대기업에 대한 게 크셨던 것 같거든요.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죠. 여기도 엄청 대기업인데 훨씬 더 대기업이잖아요. 그럼 또 보죠. 이거는 뭐 아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직장 갈 때는 이분은 그래도 2달 가까이 하셨잖아요. 3달째 7월에 입사했으니까 7, 8, 9 3달째 퇴사하셨잖아요. 저는 2달째 한 달 만에 퇴사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헛짓거리 많이 하고 뭐 놀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보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공고가 나와서 넣는데 돼서 두 번째 직장 갔고 거기서도 다니다가 지금 직장이 공고가 나와서 넣으니까 돼서 갔고 그냥 그런 거라서 뭐 이거는 30개 넘는 지원서 저는 뭐 오세요. 서로 탈락 인적성 탈락 최종 면접까지 이뤄졌어. 이게 뭐 있죠 이때는 거기까지 또 가는 과정이 조금 이상해요. 이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약간 취업에 대한 압박이 있으셨을까요? 뭐 가족들의 눈치 시선 이런 게뭐 아니면 명시적으로 안 나타나더라도 말이죠. 좀 일단 읽고 읽을게요. 되게 금방금방 바뀌게 알고 있음에 도전한 것이지만 저보다 더 열악하다. 열악하겠죠. 인테리어라는 거는 저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편인데 그 상업용보다는 주거용 쪽에. 근데 인테리어는 대기업이 없죠. 대기업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똑같이 찍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한샘이 리하우스로 해서 그 질 떨어지는 거를 하는 건데 열악하겠죠. 앞서 얘기했던 기아나 포스코 같은 어마어마한 대기업하고 생각하면 당연히 열악하겠죠. 페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차를 구매하지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잖아. 퇴근 후에 개인 시간이 없어. 이거는 다른 데를 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더 있겠죠. 여기보다야 하고 싶은 공부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공부가 뭔데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운동도 못하고 운동 스트레스 몸을 쓰는 직무랑 적성을 정한 또 적성에 또 잘 맞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졸업한 지 2년 이상이 되어 재취업에 또 많이 남았나요? 끝났네요. 여기까지 가능성이 있을지. 하지만 재취업이 된다는 가정하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만 하지 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여기 다녔잖아요. 나왔잖아요. 이걸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지금 이게 내가 졸업을 하고 2년 동안 다른 일을 했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더 안 좋은 학교를 다시 가야 할 이유는 절대 없어요. 자격증 취득, 중소 중견 중고 신입으로 중에서 이것도 저는 왜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나요? 많이 후회하고 반성 뭘 잘못하셨는지를 잘 아실까 싶긴 해요.
있다, 노력 많이 해야겠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도 가능성의 0은 아닙니다. 원래 항상 얘기하죠. 확률이 0인 사건은 없다고. 제가 된다 한다고 해서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태도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제 가능성이 0은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나라면 하겠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용기 이런 거는 정말 칭찬합니다. 사실은 제 채널이 그렇게 큰 채널도 아니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개해달라고 하신 것도 공개 다 하셔도 별 무리는 없거든요. 사실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나와서 얼굴 까고 출연해도 사실 모를 판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게 다른 분도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하나씩 조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예, 행적과 서와 큰 차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드리는 게 죄송스럽긴 한데 있었어요. 왜 그런지를 하나씩 볼게요. 이런 거는 뭐 아까 다 말씀드렸고 반수면 26살이면 20살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까먹었다고 하시니까 학점이 낮지 않은 편인데 하나 지운 게 있으니까요. 그거랑 이렇게 따지고 스펙이 엄청나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거에 너무 집착하셨던 게 아닐까. 과거를 계속 이렇게 짚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내가 해왔던 거를 복귀하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저라면 말이죠. 저라면 요거를 쓰면은 어떻게든 정규직이 되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태도들 있잖아요. 이런 태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탈락을 하셨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버텼다고 치죠. 그래서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칠게요. 근데 그랬으면 이 선택은 왜 하게 된 건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집안에서 부모님의 압박 또는 이제 그 기원 자체가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그냥 나이를 먹고 이제 집주인 아버지한테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얹혀 살고 있는 그런 그냥 본인의 눈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설명이 저한테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는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알면 확실히 더 좋다기보다는 뭐 적합한 그리고 최대한 제가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공고를 요구하는 거긴 하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약간 이상해요. 대기업을 계속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도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를 본인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것도 알고 그러면은 여기를 다니면서 왜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하셨을까요? 과거를 계속 제가 추궁한다기보다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아무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산업 있으시고 하면은 가스보다는 이거 먼저 따시고요. 이런 거는 조금 이제는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정해드려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두루뭉술이하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오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확실히 요즘 분들은 텍스트를 많이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에 대해서 오해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고 특정 부분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정해드린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거 취득을 일단 1번으로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의 측면에서 저는 이게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취득을 일단 하시고 집중을 해볼게요. 위험물 기능사가 있으시니까 산업기사도 취득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름도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여기 안 쓴 것도 있잖아요. 그거까지 해서 가면은 자격증은 그렇게 꿀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항상 우리 3대 스펙은 합점 됐죠? 자격증 여기까지 하면 6개 되겠죠? 산업기사 3개, 기능사 3개 더 이상 안 따도 됩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유가 되시면 그래도 점수가 너무 많이 높지 않아도 여유가 되시면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안 되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해서 자꾸 그 얘기하거든요. 왜? 안 되는데 직장이 포함되는 것이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나이 그다음에 공백 어떻게 보면 완전 공백도 아니고 관련 없는 경험치 없는 공백기 이런 게 걱정이니까 이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굳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뭐 여기를 들어가서 하는 게 시간이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한 23년 일입니다. 그분이 거의 일주일 전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마침 그때 또 인터뷰 영상 만드는데 인터뷰 진행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하느라 조금 며칠 날려먹고 제 개인적인 일들 회사 일 말고요. 처리할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일정들 때문에 서울 갔다가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준으로 저는 4대 정유사가 다 채용을 하고 있다. SK 이노베이션은 태생 플라스틱 공장을 증설, 신규 채용을 하답게 부산의 용현지구 내 공장이 새로 지었다. 당연히 추가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S5일 샤인 프로젝트 오분 채용 며칠 전에 정규직 선언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채 임명, 부서 배치 다 받아서 교대근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직 딱지는 못했지만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채용 공고 나왔죠. 24년 6월인가 3월인가 3월 입사하는 분들 100여 명 들어올 겁니다. 중간에 독학 끊겨가지고 짜증나네. 25년 못하고 24년입니다. 이거 정정했고요. 빨리빨리 할게요. 열심히 했는데 숫자 채용해서 빵빵해서 빵빵빵명. 이거 이렇게 이탈릭으로 높인 것들 제 뇌피셜이라는 뜻이에요. 25년에 한 차례 공목명도 숫자는 제 뇌피셜이고요. 나머지는 채용하는 건 맞습니다. 노조 오피셜이고 회사랑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틀리면 제 탓 아니 회사 사정상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노동조합 현재 집행부 탓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GS랑 현대 올뱅크도 지금 시기가 98년 개띠라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이비 부머 퇴직자 증가 시기다. 그래서 자연감소 분 자체도 많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채용을 하고 있고 또 할 거다.
현대올림픽도 현대케미칼이라는 자회사 설립해서 현대케미칼을 뭐 롯데랑 지분을 나눴다고 해서 현대올림픽도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현대에는 현대쉘 석유 이런 것도 있고 또 합작한 사들이 많아요. 그게 그냥 다 현대올림픽 자회사고 현대올림픽 저하고 있고 그냥 현대올림픽 직원이고 현대올림픽 직원들끼리 손해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K이노베이션도 SK에너지가 있고 SK지오세트릭이 있고 루브리컨츠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냥 그런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대신 SU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회사를 쪼개진 않았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 아닙니다. 증설했었고 하니까 채용을 계속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죠. 여러분들은 처음이겠지만 독화가 끊겼으니까 장치 산업에서 특히 정유사에서 이렇게 다 같이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시기는 잘 없다. 개인적으로 역대급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폴리텍을 다시 들어가서 2년의 시간을 버리면 이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채용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면 크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준비한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운이라는 게 지금 왔어요. 아니 뭐 다른 회사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호황이고 뭐 어떻게 되겠다 뭐 이거 다 떠나서 그런 상황인데 이 기회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본인이 정유사가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다음에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학교를 다시 가는 거 말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전을 올인을 해보셔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지적을 좀 할게요. 기아의 산하 공천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뭐 경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경쟁을 뚫고 본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지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일은 편하고 돈은 많이 준다기에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시내 직장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줄 알았으나 이게 이거 죄송한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정유사에 들어가서 오퍼레이터가 되면 또 실망하시고 또 안 좋은 부분 또 찾으실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쪽 얘기하셨으니까 또 맞긴 맞아요. 다 맞는 건데 꾸준히 공부도 하고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매년 성장하는 일, 이게 정유사 오퍼레이터냐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그런다고 해도 그 성장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장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성장 입사석 지위 직급 권력 직책 맡고 인간 관리자는 되는 거. 요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어차피 직장 안에서의 성장을 이야기하신 걸 테니까요. 이거를 내가 엄청나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지위 직급의 상승 승진 임원이 되는 거 그거는 팀장하다 그러면은 뭔가 이 유리천장이 있으니까 또 현타가 오지 않으시겠어요? 권력 직책을 맡고 중간 관리 예상 되는 거. 이 권력이라는 것도 별량한 건데 별것도 아닌 건데 이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고작 이 정도인데 그 성장을 그렇게 갈망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꾸준히 공부도 하고 이 공부라는 것도요. 약간 공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고 DCS 운전을 하는 건데 과학적인 원리나 공정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엔지니어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도 약간 환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조금 저는 해본 입장에서 약간 현실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가급적이면은 좋은 말만 해드리고 잘 될 거라고 하고 싶은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단순하고 생각하면 1년 차나 20년 차나 일단 그 정도 차이만 상장 떠나왔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시 여기면은 본인 생각이 맞아요. 그냥 똑같아 보였습니다. 똑같으면 어때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 똑같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는 거고 퇴근하면 되는 거고 내가 정년 보장돼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막 그렇다고 보통 이쪽 자동차 쪽을 뭐 엄청나게 막 찬양하고 정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실 거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이게 그렇게 왜 힘든지 이런 생각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알아주는 회사니까 정규직만 되어보자.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는 보통 다 이거 나랑 안 맞는다 못 해먹겠다 했는데 그래도 알아주는 회사니까 정규직만 되어보자. 본인이 원하는 꿈이나 아니면 나한테 맞는 적성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대기업 타이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조차 스스로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그거부터 결정을 하셔야 될 게 아닐까.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마인드와 태도가 분명히 평가자들한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인생의 회감까지 느낄 수 있고 뭐 사라져서 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면 다 이럴 수 있어요. 이거까지 막 제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인간이고 이래 본 적이 없겠어요. 그래서 다 좋다 이거예요. 취업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유가 약간 궁금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나는 이쪽을 계속 준비해 왔으니까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부모님이나 가족의 압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나 혼자 독립을 하고 싶어서 뭐 그게 너무 컸다 이런 거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좀 해주시길 바랬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근거를 가져야 제가 조금이라도 이쪽 선택이 낫지 않을까요? 이쪽 선택이 낫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고 이게 또 갑자기 여기서 또 이제 트랜스포밍이네요. 이제 상산직은 적성에 안 맞는다 이제. 그래서 정규직을 해봐야겠다. 이게 너무 본인의 추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되게 귀가 얇으신 건지 아니면 주관이 조금 약하신 건지 이런 게 자꾸 바뀌어요. 직군처 배출 1,000억짜리 뭐 이런 건 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공무팀으로 입사를 했는데 일 자체가 또 적성에 맞고 재밌다 그래요. 제가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 직장이 너무 좋지 않다고 느껴졌다.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이 않다는 게 떨어진다. 복리후생이 떨어진다. 보통은 이 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아니면 가오가 떨어진다. 난 대기업을 가야 하는 제 느낌에는 이거 같아서 좀 더 문제였거든요. 보면 이거잖아. 내가 가야지. 좋은 회사를 4대 정유사 아니면 했던 거 기아, 포스코 가야지.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닐 순 없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미련을 계속 못 버리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데 막상 갔을 때는 이런 생각하셨고 글쎄요. 그렇습니다. 정비직에 대한 흥미를 느꼈을 때 큰 기업을 가야겠다 하면 정비직으로 이제 돌아선 거잖아요. 이때는 이게 자꾸 너무 급변하셔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취업이 목적이니까 모든 걸 열어두고 지원을 하고 하겠다.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은 취업을 하시고 적응을 하시고 다녀보셨어야 되는데 핑계가 많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자꾸 나오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고 가만히 있고 경솔했던 거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개가 넘는 저도 이게 30개가 아니라 100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 평가가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이제 서류 같은 경우는 채용 인원이 너무 적은 것에 지원했을 수도 있고 그냥 본인하고 안 맞는 회사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인적성 탈락은 본인이 준비를 잘 못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뚫고 정규직 최종 면접까지 쓰나가졌습니다. 실패했죠. 정규직에 대한 꿈. 자 처음에는 기아차 생산직 그 다음에는 정유 석유화 오퍼레이터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공모 와서 아 정비가 나한테 맞구나 정규직 되게 급변했어요. 지금 벌써 최종했죠. 됐다 싶었는데 최종 떨어지 멘탈 해보면 한 달 반. 이것도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지원을 계속 해야죠. 지원이 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것도 너무 계속 되게 약간 성급하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결정이 빠른 걸 수도 있고 포기가 빠른 걸 수도 있는데 완전히 포기를 하시던가요? 끝까지 미련을 못 놓고 저한테도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하셨는지 약간 의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 좋아요. 이게 잘 변하는 건 좋은데 변했으면 이제 언젠가는 멈추고 이걸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취업 포기하고 관심 있었던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좋죠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관심 되게 많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 했죠? 27살. 저는 27살이면 해볼만하다 생각하는데 되게 관심 많아졌거든요. 최근에 매력적이고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자격증 취득했고 평생 일을 해야 되니 좀 더 놀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제가 이제 정석 참작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뭐 그냥 놀고 싶었던 것 같다. 인간은 당연히 계속 놀고 싶죠. 근데 평생 일을 해야 되니 조금 더 놀았다. 평생 일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인테리어 평생 안 하실 거잖아요. 어쨌든 3개월 놀고 취업부터 준비해서 인테리어 회사 재직 중인데 이것도 불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생긴 문제, 처우가 열악, 페이가 작다, 자차를 구매하지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이거는 차를 못 사는 이유가 있나요? 차를 좋은 걸 사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여유가 너무 없어서 못 사시는 건지 중고차를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주신 돈이 전혀 없으실까요? 부모님도 지원을 못 해주시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고 계시고 주말이나 평일 때 이거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갈아 넣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잡히고 공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공사까지 텀이 있잖아. 그럼 조금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획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면 애초에 이쪽 일을 왔다는 거는 다 내 일처럼 생각을 하고 결국엔 내가 독립을 해서 나만의 인테리어 업체를 꾸릴 생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월급쟁이 마인드예요. 인테리어 업계 같은 경우는 내가 결국엔 나중에 사장이 된다라는 자영업자 혹은 사업가의 마인드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전문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런데 쉽게 말해 워라벨이 안 된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이쪽 업계에 몸을 담그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너무 계속 모순적인 게 본인한테 완벽한 그런 직장이 존재할까요? 세상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뭐 본인 적성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몸을 쓰는 직무라 적성이 잘 맞는다. 기아에서 일할 때는 몸을 쓰는 일 아니었나요? 결국엔 이거잖아요. 대기업을 생각을 했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대체? 자꾸 아니 과거를 미안한데 어쨌든 이거 하나는 확고하신 거거든요. 나는 대기업을 가고 싶다. 근데 첫 번째 대기업 기아 사실상 내 발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기업이 아니었죠. 갑자기 정비한다고 갔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저 포스코 정비 지원할 생각했죠. 지원했는데 떨어졌죠. 근데 그러고 나서 대기업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확고한 거는 대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 같은데 결국엔 결론이. 근데 왜 대기업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국비 지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계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또 그게 안 맞는다고 대기업에 가면 다를 거야 라는 환상을 또 갖고 계세요. 생산직이긴 해도 꾸준히 공부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 영상의 의도나 이런 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제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신의 직장인 것처럼 그냥 다 월급쟁입니다. 결국에는 시키는 일 하는 거고 노가다 뛰는 거고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현실을 얼마나 오픈하고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멤버십 운영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헛바람을 불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 이분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유사를 입사를 하게 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유사 들어가기 좋은 시기라고. 근데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도 또 이런 시기에 핑계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들 이유들도 막 발생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그냥 다니실 거예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취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시고 어쨌든 이거는 다 해보세요. 계획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보세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선택 의외의 선택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정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저라면이라고 전제를 달아주셨잖아요. 저는 인테리어를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이거든요. 뭐라든가 굳이 한 가지 더 하면 가을 디자인 아니면 조금 성격이 다른데 콜라베어 전시 이런 분들처럼 요즘에는 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되게 매력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맞추고 디자인까지 다 똑같은 공동만을 고객에게 만들어주는 저는 되게 매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연히 이 과정이 있어야겠죠. 저라면 솔직히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은 있죠. 불만은 있는데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분의 입장이라면 저도 제 나이보다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그때 에너지를 가지고 하면 저는 내 사업, 내 자기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만큼 월급쟁이는 메리트가 떨어진다.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자 일단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이런데 그러면 어쨌든 두 가지 했는데 선택을 못하니까 정해드리면 결국에는 이걸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걸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저는 그냥 자격증 취득하고 다른 스펙 준비하고 해서 여기 도전합니다. 그냥 다니시면서 가능하면 해도 되고 그만두고 해도 되고 단 문제가 있죠. 이제 제가 봐도 뭐 하는 걸 제대로 안 받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핑계 저 핑계는 많아서 그만두고 짧은 경력들만 있는데 이거를 면접에서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이냐 면접 또는 자기소개서 이건 다르게 생각하는 분인데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어차피 안 읽고 면접장 가야 면접관들이 그때 읽거든요. 그거 기반으로 면접을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내 인생어를 공백 비슷한 이 시기를 강한지 여러 분야 하나
하지 못하나를 어떻게 영어할 것이 이게 숙제죠. 이 앞에는 솔직히 노력하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